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종합이용 과실손해보장 드룹과 블루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블루베리는, 유력합니다. 이제, 어, 25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두 개가 2점짜리로만, 두 번 나왔어요. 2점짜리로. 총 한 5점 나왔네요. 총, 해서 5점 나왔는데, 제가 올해 예상하기는 아마 15점짜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해서 특히 종합형 과실손해보장에서 감귤 1순위 블루베리, 2순위 감귤, 3순위 바로 무화과 이렇게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분자랑 오디는 11회 시험에 나왔어요. 아무래도 안 나온다고 학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올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확률은 좀 떨어지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 이론도 알고 이제 막판에는 이제 저기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뭐 안 나온다고 단정하고 안 해버리면 그것은 우연에 기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로또 복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이것들은 우연에 기대요.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로또랑 주식은. 그리고 이것들은 뭐 안 맞으면 만 5천 원 잃고 만 원 잃고 그다음에 주식은 뭐 자기가 책임져서 큰 사람 많이 잃겠지만 그건 자기 책임이고 우리는 1년이 우연에 기댔다가 저번에 말씀했던 뭐야 재수 없으면 영국한테 다 뺏기는 네덜란드. 하필 그 북쪽 지방을 발견할 게 뭐예요? 이쪽 시드니, 멜버른 이쪽 지역을 발견했더라면 오늘날의 호주는 네덜란드 왕을 모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로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만 사셨던 분을 위해서 두릅. 이제 요거는 많이 보셨겠죠. 이건 먹으니까. 그래서 두릅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정화가 나올까 합니까? 정화. 그러니까 정화, 치가, 애가 뭐 그러는데 이제 그 정상적인 가지에 이렇게 가지에서 정상적인 가지에서 가지가 있으면 가지 끝에서 나오는 게 정화예요. 그냥 여기 가지 옆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가지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액화, 뭐 치가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가지가 있고 여기서 나온 건 정화다. 요걸 이제 나중에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과일이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과일이 아닌 것 같은데 종합과수에 지금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에서 그 식량이 작물이 아니니까 참 애매하나 봅니다. 이렇게 열리는 건 이건데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하여간 과수 품목에 두릅이 있다. 그것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 잘 아시죠? 블루베리는 주로 이렇게 키우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포트예요. 포트. 요거는 이제 블루베리는 아니고 요건 포트 재배를 많이 합니다. 요 포트가 좀 이따 보겠지만 4560을 해야 된다. 그때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화분 비슷한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블루베리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시설 재배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수확량 따지기도 뭐하고 바로 이제 PA를 따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목적 두릅은 이제 인수 제한은 바뀌지 않았네요. 하나도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블루베리는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수령은 2년이다. 두릅, 블루베리 둘 다 수령 2년. 2년짜리는 이제 거의 없었는데 망감류
고접, 망감류 고접하고 이제 두릅, 블루베리는 2년이다. 하지만 두릅은 1년생도 하는데 가입년도 봄에 식재한 경우는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 재배 면적이 3.3 초과면은 인수제한이다. 요거 11회 시험에 나왔다가 출제 미스죠. 초과 미만으로 내놨어요. 미만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 시험에 나왔었고, 시설 재배 안 된다. 그래서 적과전, 자매살, 오분무, 두불보기는 바로 시설 재배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오고 이제 두릅에 뭐죠? 3.3 초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꾸 기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제한. 인수제한이 이번 11회 시험에 5점만 나왔어. 5점짜리로 두릅, 블루베리,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하나 나왔었는데, 그거를 5점짜리만 나왔어요. 오미자, 주간 50cm, 과도하게 넓은 거, 윈틀거리, 그 다음에 무화과, 일주일, 자매무, 1주 1제곱미터 미만, 인수제한. 그래서 자매가 없다.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 7, 8점 내지 15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올해. 보험기간 15점짜리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험기간 인수제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짜증나더라도 보험기간 인수제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고 보험기간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여기가 해당 사항 없으면 보험금이고 피해율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보험금 피해율.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시험 중에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계속 말하지만 인수제한 저기 가축까지 끝나고 인수제한하고 보험기간 다시 총정리를 해서 올릴 겁니다. 저번에 보험기간 올렸는데 이번에 대폭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새로 해야 돼요. 그러나 기존에 있던 거는 바뀐 거 거의 없어요. 이제 새로 도입한 것들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제한은 엄청 바뀌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아주 인수제한은 아주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 끝나고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강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러니까 이 기간하고 요 인수제한은 따로따로 한 것보다 전체를 묶어서 딱 보는 게 훨씬 잘 외워지고, 이해하기도 좋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설 재배, 이런 식으로 전체를 외워줘요, 전체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블루베리도 수량은 2년이다. 역시 시설 재배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수시설과 방조망도 안 된다. 관수시설, 방조망. 요거는 이제 25년도. 관수시설 안 되고, 방조망. 유일하게 방조망 미설치가 인수제한. 아주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이. 관수시설은 수양대군, 수양무살이 안 되고, 수양무살 블루베리 첨가됐으니까. 그 다음에 방조망은 유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회 시험에 나왔던 거, 1주 3.3, 여기는 1000제곱미터당 100주, 112. 1000제곱미터 112. 그래서 100주, 1200주 초과. 100주 미만 미초. 100주 112 미초. 그래서 100주 미만 1200 초과. 112 미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에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눈 바짝 뜨고 해야 돼요. 가로수 형태 안 된다. 가로수 형태 안 되는 거, 적과전하고, 저번에 했던 거, 그 다음에 포트 재배의 경우, 아까 봤던 포트 재배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화분 비슷한 포트 재배의 경우,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몇? 45. 그 다음에 부피가 60리터. 요 전체 부피가 60리터. 미만인 경우는 안 된다. 포트가. 그래서 이건 외우기는 좋네요. 4560 외우면 되겠죠? 앞에 지름 길이 리터. 4560 이렇게 좀 해주면 고맙지. 그러니까 4560 쉽게 외워버리게. 그래서 보험의 목적
반드시 외워주시라. 이해하고. 보장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뭐 특이한 거 없고, 넘어갑니다. 보험기간. 그래서, 계약 체결부터 5반, 15일짜리네, 15일짜리. 이제 15일짜리도 꽤 많으니까, 5반, 9반, 뭐 1반부터 있어요. 1반, 1월 15일, 1월 15일, 뭐, 9반, 9반, 가을 배추, 9반, 감에, 가을 배추, 그 다음 10반 촉파일,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반 두릅, 9반. 5월 15일이니까 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5반이다, 9반이다, 9반. 이러면 쉽게 여지더라고요. 그래서 5반 두릅, 9반 블루. 9반은 우울하고 5반 두릅. 이렇게 외우고. 자, 그리고 이제 보험가입 금액 똑같고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다. 자, 과실 손해보장은 다 이제 표준 가격이에요. 표준 가격이 뭐냐? 설명이 없으니까 오히려 고마워. 오히려 고맙고, 설명 없으면 고마워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이제 시험에는 내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보험료, 가요손이다. 방제시설 적용이 없다. 방제시설 적용 없는 거, 오무오, 오복밤, 두불, 여기 빼먹었네요, 지금. 나무 손해보장 특약도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5대5, 오복밤, 두불. 그래서, 두릅 블루베리는 나무 손해보장 안 되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도 적용 없고, 그래서 가요손이다. 정부지원금 50%다. 순보험료 50%고, 부가가 아니라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 그죠? 부가. 100% 지원한다. 당연한 거. 환급보험료 수없이 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피자 공식이다. 그래서 이제 가피자 공식도, 이거를 제가 이제 첫 동영상 올릴 때 가피자 대 손자 공식 차이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손자 공식, 왜 손자 공식은 하는가? 왜 가피자 공식을 하는가? 가피자는 주로 피해율로서만 할 수 있는 품목들. 여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들. 비교적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요. 소 3마리가 폐사했다. 그러면 소 가격이 축산물정보센터 딱 규정돼 있어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그러니까 3마리 죽으면 이거 가격 딱 하면 할 수 있어요. 피해를 낼 필요도 없어요. 피해를. 그러나 농작물은 이 특성상 우리가 정확한 개수를 산출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이 블루베리 몇 개를 다 산출합니까? 사과 개수를 어떻게 정확히 다 합니까? 그렇지만 적과전은 이 개수를 정확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적과전이야말로 아주 정확한 손해에 근접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표본조사에서 대강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는 잘못하면 엄청 틀려요. 여론조사랑 표본조사랑 아주 비슷해요. 여론조사 당락이 뒤바뀌어요. 당락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장은 막 당락이 뒤바뀌어.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는 당락이 뒤바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수치는 많이 틀려요. 실제 수치는. 그러니까 이처럼 여론조사도 그렇고 우리 표본조사도 까닥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 손해평가사랑 표본주를 잘 선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혹시 안 보신 분 1회에 가피자 대 손자 공식 차이점을 제가 나름대로 해놨으니까 그런 거는 개정사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봐서 개정사항에 많이 바뀐 동영상은 삭제할 텐데 아직 뚜렷하게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거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그냥 놔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 동영상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 들어갑니다. 평년 수확량. 자, 이제 여기 두릅 블루베리가 수확량을 계산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평수미평으로 하지 않는다. 평수미평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수확량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A율을. 그러니까 PA율을 수확량 계산으로 하지 않아요. 직접 어떻게 하냐? 표본주 골라가지고 직접 표본주 총 과실수에 총 PS가 표본주의 PS가 몇 개냐? 그래서 피해 받은 것마다 뭐가 있다? 미보상이 섞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율을 한단 말이에요. 피해율을.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 수확량을 하려면 직접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평년 수확량하고 과거 수확량은 있다.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사무실에 앉아서 요 공식에 넣는 거예요. 요 공식에 넣어. 과거 수확량은 알면 돼. 과거 수확량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대신 뭘 안 해? 조사 수확량만 없어요. 조사 수확량이 현장 나가서 실제로 계산해 내는 거예요. 표본 조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전히 정확하기는 힘들어요. 근접하면 좋지만 대부분 왜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조사는 100% 일치하지 않아요. 실제 조사한다고 해도 실제 전수 조사한다고 해도 사실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 거의 없어요. 뭐죠? 그 블루베리 숫자를 우리 손해평가사 100명이 투입한다고 해도 실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 넓은 밭에 셀 수 있을까요? 투표지도 투표용지도 매번 틀려가지고 다시 투표 검사할 때마다 개수가 틀리고 숫자가 틀리잖아. 그러듯이 실제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조사 수확량이 없어.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이 없으니까 피해율로밖에 할 수 없어. 피해율로. 그런데 두릅은 조사 수확량 분명히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 불가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고마워. 이거 안 하면 돼. 이거 내면은 이제 문제 소지가 많아. 이제 다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이제 싸울거리를 주면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돼. 이거는 똑같아. 똑같은 거 알고 시험에 나오면 이건 이제 소송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똑같아요. 조사 수확량 하지 않음에도 나감에도. 그러니까 이제 블루베리랑 감귤은 조사 수확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지. 피해율로 한단 말이지. 피해율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써놨느냐? 이거 필요 없어요. 이론서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론서는 중간값, 미디엄. 그래서 중간값을 취한다. 평년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50%랑 평년 수확량하고 피해율 작은 거. 피해율을 뺀 게 수확량 비슷한 거니까. 왜 1-냐? 왜 평수 곱하기 피해율을 하지 않고 이건 감수량이거든. 이건 감수량이잖아요. 피해율 빼버리면. 피해율 해주면은 왜 그러냐면 1000개인데 피해율이 20%다. 그러면 0.1을 해주면 뭐예요? 20%는 200개죠, 200개. 200개가 피해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은 몇 개예요? 800개예요. 800개 하려면 어떻게 해요? 100, 1000 곱하기 1-0.2, 800개네. 그러니까 이게 수확량.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1-피해율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는 뭐를 비교했어요?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50%를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평년 수확량에 곱하기 1-피해율. 하고 평년 수확량 50%를 비교한다. 그죠? 그래서 조사 수확량 하지 않기 때문에 온주밀감과 블루베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뒤에 나올 이제 뭡니까? 복분자 무화과도 조사 수확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정해졌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해하면 이제 이게 외워져요. 무사고는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다 책상에서 하는 거고 표준 수확량은 지역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수확량은 바로 책상에서 하는 구성된 보험회사가 보험제도의 안정과 이제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한 수확량, 실제 수확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거냐, 실제 수확량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무작정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대강 얼버무린 사람은 어느 땐가 갑자기 헷갈려요. 갑자기. 그러나 이제 기본이 딱 돼 있으신 분은 헷갈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의 소중함.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그리고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의 소중함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매번 해요. 기본기가 철저하신 분이 승진도 잘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는 단어장이에요. 단어장을 만드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 단어장을 꼭 만들고 이제 꼭 기본기부터 갈고 닦아야지 합격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 수확량이 없다. 그 하나에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올 때마다 반복. A가 뭐라고요? 과거 수확량 아니에요. 과거 수확량의 5년 평균값에다가 5년 중에 가입한 횟수를 곱하고 표준 수확량의 5년 평균값에다가 가입하지 않은 횟수를 곱해서 보정해준다. 뭐로 보정해준다? 가입 연도의 표준 수확량과 5년 평균값을 다르면 여기에 맞게 보정해준 값이 평년 수확량인데 이거는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말로 하고 글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반복해. 이거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 B 기본을 튼튼히.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한도가 있다. 한도 없는 거는 적과 포복을 한다. 적과전하고 포복. 나올 때마다 반복. 반복도 반복. 반복이야말로 세상의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 해가 뜨고 오늘 또 해가 뜨고 내일 또 해가 뜨고 모레도 해가 뜨고 오늘 또 밤이 오고 여름에 꽃이 피고 반복이에요. 세상의 근본 원리. 그렇지만 그 반복은 차이의 반복이지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제 뜨는 해, 내일 뜨는 해, 그러니까 그제 떴던 해, 한 달 전에 떴던 해는 같은 듯 하면서 달라요.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스칼렛 오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스칼렛 오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니.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죠? 그러니까 어제 뜨는 태양과 내일의 태양은, 그러니까 오늘 태양과 내일의 태양은 같은 듯 하면서 달라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우니까 오늘 절망하더라도 내일은 희망이고, 그러니까 오늘 재수가 없었더라도 내일은 하고, 혹시 작년에 떨어졌더라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기 때문에 합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운동 원리는 차이와 반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들레즈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죠. 자살하신 분. 몇 년 전에 총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자, 차이와 반복이다. 그래서 세상의 근본 원리이자 우리 시험의 근본 원리예요. 우리 시험도 차이를 모르면 안 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그 유명한 작품이죠. 유명한 차이와 반복, 20세기의 최대의 아주 철학서적 그분의 제목을 따와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와 반복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이자 우리 시험을 합격하는 근본 원리다. 그래서 항상 차이에 집중해요. 차이에.
자, 그래서 이제 하고, 두릅은 있다시피, 종합과수랑 동일하지만, 이제 여기 조사 수확량을 안 하는데 써놨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건 고맙다. 그래서 이제, 하고, 블루베리는 보통 약관 피해율만 하니까 감귤보다는 쉽네요. 온주밀감은 뭐였죠? 보통 약관 피해율에다가, 이제 뭐죠? 동상의 피해율. 근데 전체 하면 안 되고 잔여 수확량 비율만큼만 해서 피해율을 계산했다. 그래서 이제 평년 수확량 유력하게 나오겠죠. 이제 이따 보기는 알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최종급 피해율은 뭐죠? 최종급 피해율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주밀감은 주계약 피해율과 동상의 피해율이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줬지만 여기는 최종급 피해율을 한 번에 합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다.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웠지만 피해율은 역시 또 두 번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더하는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요. 자, 이제 평년 수확량 넘어갔고, 그러면 이제 조사 종류 이 과목 이제 조사 종류는 바로 이제 요걸 왜 따왔느냐? 여기서 시험이 5.2 11회 시험 여기 그대로 났어요. 여기 그대로. 여기 4개. 그래서 결실 완료 후, 정화 발화 후, 개화 후, 수확 직전 그죠? 요거 안 나왔고 이렇게 4개. 정화 발화 후, 개화 후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주품종 수확 시기에서 바뀌었어요. 26년도에. 감귤은 이제 그때 당시 답은 주품종 수확기 직전, 주품종 수확 직전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수확 직전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그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요 표를 가져온 거는 요거를 꼭 나와요. 꼭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시라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 이거 틀렸어요. 고백합니다. 정화 발화후 개화후 이걸 제가 안 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갑자기 제가 이걸 공부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갑자기 결실하려 개화후 결실하려 뭐지? 갑자기 생각해. 두 개 2.5 틀렸잖아. 2.5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이제 5점짜리에서 감자 1등급 병충해, 2등급 병충해 제가 안 외웠겠습니까? 당연히 제시 담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제시 담당은 고추던가요? 이것도 아메리칸 풋마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이게 공통점을 찾으려는데 2등급하고 요거랑 참 고추 2등급의 공통점이었죠. 그러니까 고추랑 찾으려는데 제가 이걸 안 했겠어요. 이게 제시 담당, 고추는 이제 제시 담당 써놓고 여기 또 2등급은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러면 두 개를 써놓고 두 개를 골라야 돼요. 시간 얼마 마음도 급한데 이걸 하나하나 써놓고 공통적인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얼핏 빨리 딱 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없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물음병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물음병인가? 제시 담당, 시드름병이네. 제시 담당, 시드름병. 여기도 하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총을 빨리 꺼내야 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 필요 없어. 좋은 총 가지면 뭐야? 열심히 공부하면 뭐야? 딱 가서 딱 꺼내. 딱 가서 총을 드롭 정화바로 블루베리 개하고 딱 튀어나오게 해야 돼. 이게 총을 빨리 꺼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알고 틀리는 문제가 없기를 무려 5점이나 돼요. 5점이나. 눈 튀어나와요. 여기 2점, 감자 2점. 2.5씩이죠, 2.5씩. 2.5점 틀려요, 5점. 그래서 결국, 뭐죠? 5점짜리
5점짜리 총 25점, 25점이잖아요. 25점, 25점. 20점, 20점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넉넉하게 할게요. 그래야 5점짜리, 15점짜리 3개. 여기도 15점짜리 3개. 그러면 여기 45점. 간신히 합격은 65, 65. 15점짜리 5개 중에 하나는 시간 없으면 못 풀고 하나는 실수해서 틀리고를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20점, 20점 못 맞으면 이제 여기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아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계산의 신이 돼서 다 푸시던가 해야 돼. 그래서 20점은 맞을 수 있어요. 20점은 보니까 좀 열심히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실수하면 못 맞아. 실수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딱 외우더라도 바로바로 총을 꺼낼 수 있게. 막 가서 버벅거리다가 뭐 했지 하다가 그냥 엉뚱한 거 쓰고 나서 뭘 썼는지도 기억도 안 나네. 그래서 요 표를 반드시 삶아 먹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에도 꼭 나온다, 여기 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자, 이제 두릅 과실손해조사. 이게 원래 명칭이 과실손해조사인데 이제 별표구에는 수확량조사라고 써놨어요. 아무래도 오기인 것 같아요, 오기. 여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과실손해조사다. 그래서 이제 두릅 현지조사. 두릅은 이제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공식이 그러니까 두릅도 이제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과실손해조사 피해조사 확인조사 하겠죠. 당연히 모든 과목의 피해조사 확인조사는 공통. 요거 없는 건 없어요. 그때 하면 되고. 조사 시기가 여기는 결실 완료 시점이에요. 여기는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정화 발화 후인데 여기가 결실 완료 시점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쓰신 분들 이중 점수 줬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네요. 이것도 이렇게 쓰신 분도 맞게 해줬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발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결실 완료 시점. 그래서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10일에 시험은 또 안 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고 보장하는 이제 과실손해조사는 이제 조사 시기가 이렇고 여기는 이제 피해 확인 조사. 그 다음에 근거자를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여기는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작 면적을 한다. 면적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표본 구간을 조사 대상 면적으로 해요. 두릅은 조사 대상 면적으로. 두릅이 조사 대상 면적으로. 여기는 조사 대상 주수로. 온주밀감은 뭘 했어요? 온주밀감은 조심하세요. 조사 대상 면적도 아니고 실제 경작 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사 대상 면적일까 아닌데 실제 경작 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길 아직까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 실제 경작 면적. 그래서 이제 실제 경작 과수는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하는데 면적을 확인하는 게 바로 온주밀감하고 이제 두릅 있다 면적을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써주고 그래서 경작 면적은 요것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 때문에 그래서 가입 면적과 10% 이상 차이 날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을 변경한다 아니에요. 평년 수확량을 변경한다 아니에요. 뭐를 변경한다? 계약 사항을 변경한다. 계약 사항 안에 물론 보험 가입 금액 뭐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약 사항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국어가 다르면 이제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단어 공부예요. 단어 공부. 그러니까 10% 이상 차이 날 경우 갑자기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적과저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 가수가 기수보다 크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거기는 계약 사항 변경 아니에요. 여기는
계약상 변경한다. 계약상에 뭐를 변경한다는 말 없어.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오히려 뭘 변경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10% 차이 나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고 출제자가 10% 차이가 났다 하고 계약상 뭐 변경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돼. 오히려 고마워. 오히려. 적과자는 차이가 나면 우리가 알아서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야 돼. 그거는 의무 규정이에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에요. 여러분 이제 근무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재량. 한다는 반드시 해야 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혹시 1과목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조문 읽으실 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를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있으면 1과목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1과목은 저기를 하고 2과목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사항 변경한다. 그래서 이제 표본 구간수를 구간수의 구간수, 면적이니까 구간수의 구간수, 표본 주수고, 표본이랑 이제 밭작물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구별, 이런 게 기초 기본 실력. 표본 구간수를 한단 말이에요. 구간수. 표본 주수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걸로 한다. 자, 여기는 두릅은 뭐와 비슷하냐? 고추, 브로콜리랑 똑같은데, 그거를 똑같아. 여기 숫자가 똑같아. 근데 따로 쓴 이유는 고추, 브로콜리는 조사 대상 면적이 아니라 피해 면적으로 해야 돼. 왜 여기는 손해 정도 비율만 계산하거든. 그 손해 정도 비율은 전체 면적이 아니라 피해 면적에서 따져야 돼. 피해가 10%냐, 옛날에는 20%, 작년까지 40%냐, 60%냐 이렇게 썼는데 이제 구간이 바뀌었어요. 10%, 20%, 30%로 이게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피해 면적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산비 보장, 고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 여기를. 피해 면적이냐, 실제 경작 면적이냐, 조사 대상 면적이냐, 조사 대상 주수냐. 실제 결과 주수 아니에요. 조사 대상 주수가 들어가요.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에 따라 표본주를 나누는 거 아닙니다.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국어 실력이고 기본 실력.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험 공부는 전부 국어 공부지 무슨 농작물, 수학 전혀 아니에요. 수학. 계산기 실수 거의 안 해요. 시험 때는. 이제 그때는 바짝 긴장을 하니까 평소 때는 많이 해요. 평소 때는 이제 뭐 딴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하니까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바짝 긴장하고 온 신경이 이제 계산기에 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계산기 실수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에는 계산기 실수 엄청 했어. 엄청. 그래가지고 걱정 엄청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어느 날은 계산할 때마다 틀려. 할 때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근데 이제 또 어떤 날은 이제 하나도 안 틀리는 날이 있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장 보면 이제 한 2개 풀면 하나는 틀리겠네. 계산이. 근데 안 틀리더라고요. 정말 그거가 운이었는지 실력이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계산기 걱정하지 마. 평소에 틀리더라도 그날에 이제 바짝 긴장이 되니까 안 틀려요. 이런 거 이제 조사 대상, 저번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조사 대상 주수 자리에 실제 결과 주수가 딱 들어있는데 조사기. 그 다음에 계속 비보상 비율 들어갈 자리에 자기부담 비율 집어넣고 자기부담 비율 들어갈 자리에 미보상 비율 집어넣고 이런 실수는 많이 한다. 그런 실수만 안 해야 된다. 그 실수 하나에 1년이 날려. 1년이.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 일자리는 바로 피해율 수확량 구할 때 미보상, 보험금 구할 때는 자기보험담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시간에 가피자 공식 대 손자 공식 누누이 강조해요. 미보상 비율은 피해율 구할 때, 부담 비율은 보험금 구할 때, 가피자니까 보험금 구할 때. 그래서
미보상, 자기부담, 이거 아마, 지금 들으신 분도 실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조사대상 주수. 그래서 이런 게 기본 실력이라는 거. 요거 강조하려다가 지금 잔소리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사대상 주수, 표본 주수, 조사대상 문제, 표본 구간, 표본 1항. 이제 바짝물 가면 표본 1항이냐, 표본 구간이냐 짜증나 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면 이게 3, 7, 15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3, 요거까지 우리 다 외워버리게요. 3, 7, 15. 이제 고추 브로콜리도 똑같아, 완전히. 그러니까 고추 브로콜리에 요것만 다르다. 피해 면적 아니라 조사상. 그러니까 3, 7, 15에서 계속 사륙신이 나오네요. 자, 3,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3, 7 이렇게 해야 돼. 15 이상 미만이에요. 이상 미만. 그래서 4, 6, 8, 4, 6, 10, 8, 10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저번에 외웠어요. 유자 참달의 블루베리는 완전히 동일해요. 5일이 오빠 5, 5일 2, 5일이 오빠 5, 오빠 8 그러니까 5가 두 개니까 여기는 50 여기는 100 200 500 800 좀만 노력하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5일이 오빠 처음 과수는 전부 5 6 5부터 시작해요. 5, 6, 7, 8, 9, 10이다. 그러면 최소 표본 주수로 한다 하면 금방 되잖아요. 아직까지 최소 표본 주수 나온 적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최소 표본 주수는 항상 나온다 하면 우연에 기댄 거예요. 우연에. 그 다음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 지금까지 출제위원주께서는 딱 내줬지만 요번에 5% 관수시설 5% 안 줬어요. 관수시설 몇 프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의 태양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이제 뭐죠? 이렇게 꼭 외워라. 물론 이제 안 줄 때 가장 높은 확률은 적과전, 포복자만, 호반무, 그다음 OD. OD는 플러스 7이다. OD는 무조건 플러스 7이고 여기는 150 이하부터 플러스 7이고 나머지는 50씩에 하나씩 깎아 나간다. 어디까지? 5까지 깎아 나가 5까지. 50 단위로. 그러니까 100에서 150. 그러니까 100이야. 이렇게 나가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확률이 큰데 요것만 외우고 요것만 안 외우면 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좀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대비하자. 요거 안 외우면 역시 또 우연에 기대고 우리 시험이 아니라 로또 복권이랑 주식 투자랑 동일하게 하시는. 우리 시험은 로또 복권 주식 투자랑 달라요. 얘들은 우연에 기대는 우연에. 전쟁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삼성전자 30만 원까지 갈 줄 알고 SK 150만 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20만 원 갔다가 전쟁 때문에 지금 톡 떨어졌잖아요. 톡.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확률에 기대고 운에 기대고 운에.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김에 다 하자. 할 수 있다. 좀만 하면 할 수 있다. 백두산도 넘었는데 한라산 못 넘겠습니까? 그래서 표본주 선정한다. 요거에 따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조사 방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주 선정, 실제 경작 면적, 표본 구간, 표본 구간에서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을 이렇게 정해요. 이렇게 표본주가 아니에요. 이제 바로 6줄 표본 구간을 6개 했다 합시다. 6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표본주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 아주 특이해요. 여기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조사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서 표본주. 그러면 이 표본 구간을 6구간을 선택했는데 이 표본 구간을 몇 제곱미터로 6개 하느냐? 여기 없어. 그러니까 이 표본 구간을 몇 제곱미터로 6개를 선택하느냐? 이 7,000m 중에 몇 구간을 6개를 한단 말이에요. 몇 구간 하느냐? 없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여기가 나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표본 구간 수에 표본주를 선정을 한다는데
표본 구간 안에 표본주 몇 주를 한다는 것도 없어지고, 표본 구간 내 표본주 몇 주인라는 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국어를 애매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 좀 국어 공부를 좀 덜 하신 건지 좀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 해석하기가. 우리가 뭐 성경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좀 애매하니까 또 이제 시험에 내면 또 소송 달라요. 하여간 표본구간, 표본주, 표본구간 6구간 선정하고 또 여기서 표본주를 선정해. 그래서 이제 표본주를 중심으로 표본주를 선정했으면 또 어떻게 한다? 최소 1m, 1m. 1m를 한단 말이야. 표본주 좌우로 표본주 중심으로 구획한다. 구획해서 이제 총정하지. 아까 말했던 가지 끝에 나온 건 정하. 그 다음에 치가, 애가 뭐 이런 건 빼고 정하를, 그러니까 눈의 눈화자에 눈화자 정하지를 센다. 그래서 표본구간 내 총정하지가 몇 개인가? 총정하수. 그죠? 총정하지, 죄송합니다. 정하가 달린 가지를 쓴, 가지 끝에가 달렸으니까 정하지를 세고 피의 정하지를 센다. 눈에 달린 가지를 센다는 거예요. 피의 정하지수를 센다. 정하지수. 정하지수를 센다. 그러니까 피해 한 거에는 1 미보상 비율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본 구간 세는 게 조금 애매하다. 표본 구간 수까지는 알겠는데 표본 구간을 어떻게 6개를 하겠는가? 선정된 표본 구간 수. 표본 구간 수를 어떻게 선정하고 표본주를 어떻게 하는가는 좀 애매해서 참 알기 없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저 좀 한 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블루베리. 그래서 이제 이거 블루베리 과실 손해조사 어떻게 하는가? 블루베리. 자 이제 여기도 잘 알아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대상 시기는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꽃눈 조사와 꽃 피해 조사와 과실 손해 조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별표구는 수확량 조사라고 엉뚱한 말을 써놨어. 수확량 조사라고 여기를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요. 이렇게 하게 꽃눈 피해 조사랑 즉 꽃 피해 조사랑 과실 손해 조사 2차로 한다. 2차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원주밀감에서 동상의 전, 그러니까 주계약, 보통계약, 피해율,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율 이렇게 2번 계산하듯이 여기는 바로 수확기 전에 꽃 피해랑 바로 과실 피해를 2번 조사한다. 물론 사고 있을 때만. 그러니까 여기도 원주밀감도 이제 수확기 전에 사고 있으면 수확기 전 사고, 그 다음에 이 사고가 100%만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또 한번 과실 손해조사를 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2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상의 피해율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2번. 여기서 또 동일하게 블루베리도 꽃 피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과실 손해 조사한다. 그죠? 그러니까 즉 과실이 열리기 전에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있으면 꽃이 피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꽃 피해 조사를 하고 과실 피해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다. 그래서 저번에 이원적인 구조들 총정리 한번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복분자까지 끝나면 다시 한번 총정리하게요. 적과전, 적과후. 포복자만 역시 적과전, 적과후. 포복자만 그렇게 해서 2개를 분리했었다. 근데 이제 종합가수는
의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 사고 있을 때는 수학기전, 그 다음에 수학기후. 사고 없으면 여기서만 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는 꽃눈 피해조사와 과실손해조사, 꽃 피해조사가 두 개 있다. 그래서 이제 이원적인 구조다. 꼭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 구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꽃 피해조사는 조사식이 뭐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즉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있었는데 직후에 한다. 직후. 그러니까 그때는 안 기다리고 바로 해. 꽃눈 피해가 얼마 있는가. 즉 수학기까지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또 보정하는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표본주를 선정한다. 그래서 오일이 오빠 이렇게 해서 이제 200주면 200주에서 300주면 오일이 오빠 몇 주예요? 5, 6, 7, 8주를 선정해요. 8주. 8주를 선정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여기는 현지조사 475페이지, 474페이지, 즉 이론서에는 품종별 조사라 해놓고, 즉 수령별 없어요. 품종별. 돌연 별표구에는 재배종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아, 이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다르게 했다. 그러면 이제 잘못 내면 이제 우리는 땡 잡는 거야,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거 모르고 잘못 냈다. 우리는 소송 걸면은 7회처럼 이제 땡 잡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되면 좋다.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고마워합시다. 이론서 쓰신 분 고마워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품종별로 돼 있다. 그것만 아세요. 품종별, 수령별은 없다. 수령별. 실제 결과주수, 고3, 2보상. 왜 표본주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건 많이 했죠. 조사 등 별표 의뢰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표본주에 있는 모든 가지가 아니라 동서남북 가지도 아니고 무슨 가지만 표본주 8개 하면 가장 긴 결과지만, 가장 긴 결과모지도 아니고 결과지만, 결과모지는 1년 전에 과일이 열렸던 거, 결과지는 올해 과일이 열리는 거, 이거를 선정한다. 가장 긴 결과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꽃 피해를 한다. 첫째로 이제 눈 피해를, 꽃눈 피해를 하겠죠. 꽃눈 피해를 한다.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꽃눈 피해. 그 다음에 꽃 피해를 한다는 것은, 꽃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꽃눈은 멀쩡하다. 눈은 정상이면, 꽃눈은 정상인데 꽃이 피해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꽃눈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꽃눈이 피해 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그래, 정상이야? 그러면 이제 뭐래요? 꽃이 정상인가 따져야 돼. 그러면 정상일 수도 있고 피해 볼 수도 있고 요 절차요. 꽃이 정상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만 뭐가 열려요? 이 꽃이 이제 수정과 수분을 거쳐서 이제 시방이 되고, 시방이 이제 과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뭐가 열려요? 여기에서만 블루베리 과실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 요 과정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피해율 20%면 정상은 80%예요. 그러면 이제 꽃 피해는 뭐만 갖고 따져요? 80% 피해만 가지고 따냐. 그러면 80% 피해만 갖고 따져. 여기 피해율이 또 20%다. 그러면 총 피해율은 어떻게 돼요? 원주밀감에서 했잖아요. 20%면 2에다가 1-0.2에다가 뭘 해야 돼요? 여기 꽃 피해, 여기서 0.3이라 합시다. 꽃 피해. 그러면 여기가 피해가 돼. 여기가. 그러면 얼른 해볼까요? 8, 3, 24. 그러면 0.24인가요? 그러면 0.44인가요? 합하면 일단 맞다고 합시다. 제가 산수를 못해서 0.44라면 그러면 정상은 몇이에요? 0.56이네. 56%예요. 그러면 56%에서 과일이 달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56%. 이제 여기가 0.44니까 0.44 최종은. 여기
과실손해 피해율이 30%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1-0.44에 곱하기 몇 해야 돼요? 정상 0.3. 요게 이제 과실 피해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정리. 자, 이제 꽃눈이 피해를 봐. 그러면 이제 꽃눈이 피해 본 게 꽃눈을 피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 꽃수분의 피해 눈수 하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20%야 20%, 0.2. 정상이면 그러면 0.8%네. 80%. 프로로 합시다. 프로로. 10%. 그러면 정상이면 여기서 이제 꽃이 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30%가 피해. 그러면 여기 70%가 정상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총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피해가 얼마인가 정상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번 시간에 했죠. 0.2. 여기 0.2에다가 1-0.2에다가 여기에다가 30% 피해 받은 거예요. 이 80%예요, 피해. 그러니까 0.3. 그러면 다시 8, 3, 24, 0.24, 0.44. 그러면 이제 여기 정상에서 바로 여기 정상에서 뭐가 나온다? 블루베리 과실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 피해가 과실손해 피해율 또 해보니까 0.4였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피해율은 요거에다가 0.44에다가 1-0.44에 요 피해를 당한 거예요. 요 피해를 0.4.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최종 피해율이니까 모든 피해는 미보상 비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눈, 꽃, 눈, 꽃, 과실. 요 과정을 일단 이해해야 돼요. 꽃눈, 꽃. 그 다음에 과실. 그래서 이제 꽃눈 피해 조사를 하고 과실손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과실손해 조사. 그래서 이제 표본가지 선정을 해서 꽃눈 피해율 조사를 한다. 이제 전체 꽃수분의 피해 꽃수. 전체 꽃수분의 피해 꽃수. 근데 여기는 이제 1- 미보상을 안 하는 이유는 최종을 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해. 자, 그리고 이제 수학계 왔어. 수학계 와서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시 사고접수 농지, 사고접수 저희가 근거자를 확보하고 표본주 품종별로 여기도 이제 표본주를 구해야 돼. 여기도 하고 표본가지 선정해야 되니까 여기도 표본가지.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한 개를 선정해서 이 과실 피해 조사를 한다. 그래서 표본주 총 과실수분의 피해 과실수 곱하기 여기는 이제 자녀 수확량 비율을 해요. 그 공식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 중에 핵심은 뭐예요? 가장 긴 결과지 하나 한다. 가장 긴 결과지 표본가지, 표본주, 표본가지, 표본주, 표본주만 안 되고 표본가지까지 선정하는 거. 즉 표본주에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표본가지 선정한 것들 뭐예요? 육아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동서남북 했고 저번에 감귤, 표본가지, 주지별 아주지, 그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빠삭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사 방법 알았으면 자 이제 피해율 이제 요것이 핵심이죠. 피해율. 그래서 두릅은 볼 것도 없다. 두릅은 총 정화지수, 그러니까 표본주 총 정화지수, 표본주에 있는 총 정화지수 여기 빼먹었네요. 전체 전수조사 아니니까 피해 정화지수, 그러니까 전체분의 피해 마지막에는 미보상 비율이 있다. 그러니까 피해 본 거에는 언제나 미보상 감수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피해율 단계에서 미보상 비율. 이렇게 쉬우니까 5점짜리로도 내기 힘들다. 5점짜리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블루베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 꽃 피해 조사는 두 개 있다. 꽃 피해 조사가 없었던 경우는 너무 쉽다. 피해율은, 자, 여기서 또 국어 공부. 이제 피해율은 과실 손해피해. 그러니까 이제 과실 손해피해율 구하라. 잘 봐야 돼요. 눈 크게 뜨고. 인생 날라가 1년이. 이렇게 내면 1 미보상 비율 하면 안 돼요. 그거 전이야. 그러니까 피해율을 구하라. 블루베리 전체 피해율을 구하라 하면 이거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인데 요거 구하라 하면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요것만 해야 돼. 요것만. 그러니까 또 국어 공부. 아차 하면 틀립니다. 아차 하면. 그래서 또 제가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아차 하시라고. 그래서 과실손해 피해율 구하는데 피해율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과실손해 피해율이란 말이 원주밀감부터 난무예요. 난무. 그러니까 일문화 정리해서 딱 단어장 정리해서 일문화에서 미보상 비율 없는 거 있는 거를 꼭 구별해서 하시라. 그래서 이제 원주밀감 같은 경우는 주계약 피해율, 보통계약 피해율, 기사고 피해율, 과실손해 피해율 정신없어. 그거를 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 공부가 먼저예요. 그 공부가. 자, 그 공부가 먼저다. 그래서 이제 한다. 그래서 꽃 피해 조사를 하면 이제 자 여기서 자 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이 과정을 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오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 자 밑에서부터 오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꽃. 자 국어 공부 고사율 피해율 안 쓰고 꽃, 눈, 고사율. 그죠? 그 다음에 꽃, 눈부터 시작해. 꽃, 고사율. 그죠? 그래 놓고, 요거 이제 따로따로, 일단은 따로따로 계산, 따로따로. 그러니까 꽃, 눈, 고사율은 뭐냐? 그러니까 조사한 꽃 수분의. 그러니까 정상하고 피해를 합한 거에서 뭐만? 고사된 것만, 당연한 거죠. 여기는 1- 미보상 비율 안 한다. 왜? 마지막 최종 피해율에만 1- 피해가 있는데 언제나 미보상 비율 하지만 여기는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이에요. 최종. 여기는 최종이야. 최종 피해율에 가이고 꽃 고사율은 꽃눈 죄송합니다. 꽃눈 조사 꽃눈 수 조사 꽃눈 고사 꽃눈. 그러니까 여기는 조사 꽃수 꽃하고 꽃눈이 구별. 조사 꽃수. 그러면 이게 조사한 게 100개였는데 고사 꽃수가 50개다 하면 딱 나오잖아요. 고사율. 이건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1- 미보상 한번 하고 이래서 이제 따로따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 돼. 왜 한꺼번에 해야 되냐? 눈이 있고 꽃눈이 있고 꽃이 있지. 꽃눈도 없는데 꽃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산을 해야 돼. 합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꽃눈 고사율 아까 0점이었죠. 말을 하니까 어려워. 꽃눈 고사율에 그 다음에 1- 꽃눈 고사율 곱하기 꽃 고사율. 요거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제 꽃눈 고사율이 20%면 살아있는 게 80%예요. 그러니까 꽃 고사율은 80%에 50%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80%에 50%.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꽃눈 고사율에 1- 꽃눈 고사율 곱하기 꽃 고사율. 이해 가시죠? 이해 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면 이제 시험장 가서 뭐였지? 해버려요. 이해가 될 때만 외우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꽃 고사율은 이해되셨죠? 그러면 고사, 또 피해율을.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을 다 인정해 주느냐? 우리 보험회사는 그렇게 보험금 많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중치를 부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수험생도 짜증나고, 우리 농민도 짜증나고, 피해율이 줄어드니까 농민이 짜증나는 것은.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풀어냈다.
요거는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지만 딱 자세히 보면 아주 쉽게 외워져요. 고사율은 칸이 20%까지만 하고 20%부터 플러스 15다. 플러스 15만 해주면 돼. 15 해보면 35, 35 플러스 50, 50도 65, 65, 80. 95까지 플러스 15네. 95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5%네. 그러니까 20. 여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처음엔 20% 미만까지는 PA를 인정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요 20% 미만까지는 우리가 PA로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5, 6, 7, 8, 9. 마지막 구간은 그래 이렇게 된다면 최종급 고사율이 100%라면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 줄게요.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올 수 있죠? 이거는 오늘은 제가 다 써줬어요. 문제. 제가 3문제 냈는데, 나올 때마다 다 써줬는데,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 낼 때는 요거 이제 안 써줄 겁니다. 안 써주면 딱 외워서 하세요. 외워서. 그리고 혹시 시험장에 나왔더라도 시험장에서 이제 요거 따지고 시간 보내는 사람보다 딱 외우는 사람은 이거 있더라도 얼른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 주겠지 하고 아니야 하신 분은 이게 또 이제 생각 안 해봤으면 요거 찾느라고 또 시간이에요. 찾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외우는 게 낫다. 이거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자.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그래서 최종껏 고사. 자, 고사, 피해율가 950.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사, 피해율. 그 다음에 과실손해피해율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피해율은 과실손해피해율 1미. 자, 이걸 하고, 이제 피해율은 과피일미. 그래서 블루베리, 불피는 블랙핑크 아니라 불피는 과피일미. 이런 식으로, 과피일미. 이제 과실손해피해율 계산 드디어 어떻게 하는가? 과실손해피해율은 일단 꼭 피해줘서 없다고 할 때 요거예요. 없다고 할 때, 자, 올해 이제 26년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저는 과실손해피해율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서 표본주가 8주면 8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한 개를 딱 고르니까 한 개를 골라서 이제 8개를 여기서 이제 평균 이를테면 50개 달렸다 하면 8, 5, 40, 400개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본주 전체 과실수, 즉 이 말은 표본주 전체 블루베리 과실수. 여기는 또 기준과실수란 말을 안 써. 그러니까 감귤은 기준과실수란 말을 또 써줬어. 원주밀감. 여기는 또 안 써. 짜증나. 이제 피해받은 게 400개 중에 200개다. 그러면 이제 피해받은 것은 200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수용량 비율을 해. 자, 자녀 수용량 비율은 말이 기니까 그래서 수잔 아가씨, 외국 아가씨의 수잔은 나오는 게 바로 수잔 아가씨가 나오는 게 뭐 있다? 바로 온주밀감, 동상해.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여기 3개였는데 25년도에 뭐가 생겼어요? 블루베리가 나왔다. 수잔 아가씨 3개. 그래서 이제 온주밀감, 동상해 올해 아주 도저히 외울 수 없게끔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고마워. 내주겠죠. 요거 어떻게 해요? 혹시 외우시는 분은 존경합니다. 복분자는 외우기 쉬워. 무화과도 좀만 노력하면 외울 수 있어. 블루베리 수잔은 정말 고마워.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외우기 쉬워. 그러니까 바로 일단 자 이제 경과 비율. 자, 경과 비율이 20% 지났다면 수학량 자녀 비율은 당연히 몇 프로예요? 80%예요. 80%.
수잔 아가씨는 80%. 수잔, 자녀 수확량 비율. 자녀 수확량 비율. 경과 비율, 자녀 수확량 비율은 1이 1, 100%. 그러니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냐? 자녀 수확량 비율은 1 마이너스 경과 비율만 한다. 경과 비율은 날짜 경과 비율이야. 그러니까 표준 수확일수, 그것도 고맙게 딱 30으로 정해줬어. 그러니까 30일로 정해줬어요. 표준 수확일 요거 내우고 30분에 며칠이 지났나 보는 거예요. 며칠. 그러니까 사고일자가 며칠이었나. 그 다음에 수확 개시일이 며칠이었나. 그러면 경과된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수확 개시일로부터 사고일까지 경과된 날짜예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경과된 날짜, 즉 경과 비율이에요. 경과 비율. 그러니까 1- 경과 비율이. 그러니까 1- 경과 비율이 표준 수확일수에서 사고일자 수확기. 표준 수확일수 30은 외우고 사고일자 주면 수확기 개시일자 주면 딱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이제 자녀 수잔도 알았다. 수잔도. 수확 개시 전은 당연히 자녀 수확량 비율이 1이지 당연히. 수확 개시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바로 표본 전체 과실수, 표본 과실수에서 P의 과실수 곱하기 자녀 수확량 비율. 자녀 수확량 비율만큼 해야 되니까 수잔. 요게 여기다가 이제 미보상. 요게 이제 25년도 뭐죠? 과실손의 피해율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26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만 한 거다? 어디서만? 조사 대상 주수.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전체면 전체 실제 결과 주수면은 요 피해율은 표본주에서 한 거예요. 표본주는 어디를 기반으로 해요? 조사 대상 주수에 기반한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에. 여기는 표본주 피해율이니까 우리 계산은 정확히 하자. 계산은 정확히 하면 요거는 요 피해율은 어디서 했다? 실제 결과 주수분해. 그러니까 여기가 1000이면 조사 대상 주수가 700이었으면 700 갖고 요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분해. 바로 조사 대상 주수, 즉 1000분의 700,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피해율이니까 실제 결과 주수분의 조사 대상 주수. 요게 엄밀한 피해율이란 말이야, 요게. 그래? 그러면 여기 고사, 미보상 주수 있을 거 아니야. 미보상은 전혀 보험금 안 주니까 요건 삭제. 보험금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 본 거 보험금, 여기 본 거 보험금 대상이. 그러면 요 고사를 전부 피해율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어느 만큼만?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 주수. 고사 주수가 50주다. 그러면 1000주분의 50주만큼만 피해율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피해율이 다르니까 더해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꽃 피해율 여기랑 여기를 더하듯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는 더해 줘야 돼. 그러니까 고사주수 피해.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 고사주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학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자녀 수확량 비율만큼만. 그래서 이렇게 더하니까 우리 보험회사가 보험 공식을 이렇게 그리고 더하니까 피해를 올려줬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정확히 하는 이유는, 피해율 계산을 정확히 하는 이유는 25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피해율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전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고사주수 한 거에 자녀 수확량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요거다. 요것만큼만 했다. 예, 가시죠. 그래서, 요거 혹시 안 되면 그 개정할 때 제가 또 요거를 했으니까 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신 분은 댓글로 다시 설명해 주라고,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요 부분은 기존에다가, 이게 조사 대상 주수만의 PI율이었고, 요건 계산하지 않았었잖아. 대신 자녀 수확량 비율만 해준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제 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B를 구한 거예요. 과실손해 피해율. 요거가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요거. 그래서 구했다. 그러면 이제 최종꽃 피해율도 구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산해야지, 당연히. 또 이제. 그러니까 최종꽃 피해율 A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다가 과실손해 피해율은 요것 갖고 하는 거예요. 요것 갖고. 그래서 과피 곱하기 여기서 조심, 여기서 이제 온주밀감은 이렇게 치고 여기다 1 마이너스 미보상을 해줬어. 그러나 블루베리는 자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여기다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 미보상을 어디에만 매기냐? 바로 여기다만 매겨. 그러니까 여기 꽃 피해율에는 즉 어디 피해요? 여기 A가 최종 꽃 피해율에는 미보상 비율을 매기지 않았다. 가중치까지 했는데 이것까지 매기기는 너무 가혹하다. 미보상 비율을 요 강기는 어디까지 했어요? 바로 수확 개시 전까지 미보상 비율을 여기까지 매겼어. 그러니까 더 줄어든 거지, 피해율이. 미보상 비율을 줄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온주밀감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해서 결국 수확 개시 전 피해율까지도 매겨서 피해율을 줄였지만 블루베리는 바로 다운표를 치지 않고 여기서만 했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을 이 부분만 부과했다. 그래서 최종꽃 피해율은 부과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추측해보면 가중치까지 해줬는데 또 여기서 줄여줬잖아요. 또 미보상까지 메우면 농민들이 우리 보험회사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무섭다. 그래서 여기는 안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제 설명이 정확히 맞느니 어쩐지 모르지만 결론은 맞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귤하고 달라요. 온주밀감하고 가로치는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 블루베리 함정이 너무 많아. 함정. 그러니까 유력해 오래요. 유력해. 대신 이제 개정근가 나올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없을 때 있을 때 두 가지를 꼭 외웠다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적당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가 됐으면 하루 종일 해서 10번씩 써보세요. 10번씩 써보고 해가지고 기억하고 돌파합시다. 이것까지 해야 한라산 돌파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론서에, 농구먼 이론서 그대로 베껴왔어요. 베껴와서 그냥 한번 살펴보자고. 왜 여기는, 재배 종별 수령별로 해놨어요. 여기는. 재배 종별 수령별, 꽃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수령별. 그래서 여긴 또 이렇게 하고, 조사할 때는 품종별로 했다. 똑같은 이야기고. 자, 이거 똑같은 거. 재배 종별 수령별. 요거. 했던 거. 설명했던 거고. 했던 거고. 자, 이제 그러면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 3개 정도 내봤습니다. 자, 한번 정지시켜 놓고 필사하시고, 풀어보시거나,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은 바로,
저희 카페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가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1번이고요. 자, 2번. 2번이요. 다음에 3번. 이렇게 3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풀어봤다고 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원주밀감과 비슷하게 평년 수확량하고 이제 여기에 그 피해율을 결합한 문제, 이런 문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평년 수확량하고 지금 보험료 결합 문제는 적과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평년 수확량하고 피해율 결합한 문제, 이런 게 원주밀감 아니면 블루베리 반드시 나오리라 보고 이런 문제에 꼭 완벽하게 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피해율을 알아야 여기 평년 수확량을 아니까 결국 조건 3과 4 가중치는 이제 외웠다고 치면 이거 안 주면은 외웠다 칩니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 가지고 이제 바로 피해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과실손해 피해율 보다는 피해율로 해야지. 피해율로 여기서 피해율로 해야 됩니다. 피해율. 죄송합니다. 피해율로 해야 돼. 이렇게 저도 막 이 개념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 공부를 잘해요. 피해율. 그러니까 블루베리 피해율. 왜 그러냐면 피해율 이꼬르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미니까. 미보상 비율이 들어간 피해율.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 개화후 꽃 조사를 하였음 했네요. 그런데 꽃눈 피해율이 다 안 주고 최종 꽃 고사율을 줬어요. 최종 꽃 고사율.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꽃 피해 조사를 했으면 A 플러스 1-A 곱하기 B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인데, 자, 여기 이게 뭐죠? 이거는 최종 꽃 고사율이 아니라 최종 꽃 피해율이에요. 피해율. 최종 꽃 피해율은 뭐예요? 최종 꽃 고사율 곱하기 가중치. 그러니까 이거 30%니까 30%면 0.5네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30%는 0.5. 그러니까 최종 꽃 0.3 곱하기 0.5, 30%니까 이렇게 이제 피해율이 된단 말이죠. 이게 나와야 돼. 자,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제 최종 꽃 피해율은 뭐가 됐어요? 0.3 곱하기 0.5다. 그러니까 0.15가 최종 꽃. 이게 이제 A 값이. 그러면 이제 B 값을 구해야지. B값을 구하려니까 이제 자녀 수확량 비율 구하라고 15일. 그러면 15일 줬으면 결국 수확기 잔여량 비율은 30분의 15일이네요. 따라서 0.5다. 수잔 구하고 A 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를 구해야죠. 이제 총 저기수.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실제 결과 주수분의 바로 고사 주수.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로 나왔네요. 여기 나올 확률, 여기 경우의 수, 조사 대상 주수로 나오느냐, 실제 결과 주수로 나오느냐, 조사 대상 주수로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실제 조사 고, 그 다음에 수잔, 더하기 실제,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 총수, 피해수 곱하기 수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는 딱 더하면 50 더하면 200이네. 200. 따라서 200분의
고사가 얼마예요? 20. 수학기 잔여량 비율 얼마였어요? 0.5. 더하기 실 200분의 조사대량 주수 150 곱하기 피해 과실수 140개네요. 그런데 표본주를 안 줬네요. 150이면 5일이 오빠 5일이 오빠 5, 1, 2, 200, 5, 8.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시험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50, 100주란 말이에요. 150주니까 여기죠. 그러면 5, 6, 7주네, 7주. 7주네. 그럼 표본주가 7주예요. 그러면 가장 긴 결과지당 평균 과실수가 50줄이네요. 총 과실수는 7 곱하기 50 분의 140. 그러니까 여기가 7 곱하기 50 곱하기 0.5. 이러면 이제 B가 나왔네. 그죠?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A 뭐죠? A가 0.15 0.15 1 마이너스 0.15 그죠? 곱하기 이제 이거에 나오면 0.2가 나왔나요? 그거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여기서 전체 가로 아니에요. 이러면 바로 뭐가 나온다? 여기 피해율이 나온다. 그래서 피해율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피해율이 28.6%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해야 돼. 평년 수확량은 A에다가 5분의 Y를 곱하고 B에다가 가입하지 않은 횟수를 곱하고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도를 한다. 항상 최소값. 요번에 6번에 뭐죠? 11회 시험 6번에 요거 안 하신 분 다 틀렸어요. 요거 안 하신 분.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사 수확량은 과거 수확량은 어떻게 하냐? 과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피해율로 한다. 피해율. 그래서 1 마이너스 피해율이 수확량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평소에 50%랑 비교한다. 따라서 이게 선택이 되려면 50%보다 커야 돼. 이게 50%보다 크려면 피해율이 5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얼른 해야 돼요. 요거는 요거 선택. 그러나 50%가 넘었으면 요거 900만 선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수확량 하면 무사고니까 2000 곱하기 1.1 플러스 여기는 30%보다 적으니까 요게 선택이 돼요. 요게. 그래서 2000 곱하기 1 마이너스 0.3 7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다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60%야. 그러니까 50%보다 크니까 여기는 1800 곱하기 0.5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죠? 작으니까 평년 수확량 1800 곱하기 1 마이너스 0.286 나누기 5, 5번 다 가입했어. 5 A B는 표준 수확량 하면 2100, 1900, 1800, 2200 2000이네 2000 B는 2000 안 해봐도 2000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온 값 A 곱하기 5분의 Y 5분의 5네 5분의 5 그죠? 그 다음 B 2000 1 마이너스 5분의 0 곱하기 2000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값이랑 요거 더하고 저기를 하면 자 A가 1553 나오네. A가 1553 그러니까 1553 곱하기 5 2000 하면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3553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C 2000 곱하기 1.3 하면 2600이네 2600 따라서 여기까지 계산한 거 다 무효 요게 답이에요.
답은 2600kg. 평년 수확량 2600kg. 자, 요거 이렇게 평년 수확량하고 피해율 하는 거 결합한 문제. 15점짜리로 충분히 나와요. 뭐까지 줘버리면 요거를 이렇게 단축하려고 요걸 줬는데 이제 뭐 꽃눈 조사했다, 꽃 조사했다, 그걸로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자, 그래서 자, 여기 답입니다. 답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블루베리 잘 읽으세요. 과실손해피해율. 아까 1번에서도 꽃 고사율이 고사율, 피해율 아니에요. 전부 국어 공부. 이러듯이 여기 지금 여기서도 과실손해피해율, 피해율 아니에요. 피해율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1- 미보상하기 전이란 말, 전. 과실손해피해율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실제 결과주 수를 구할 수 있는가로 해야 돼. 과실손해피해율. 왜? 여기가 실제 결과주 수분의 고사주 수 곱하기 수잔 더하기 실제 결과주 수분의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실제분의 실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표본주 총 과실수 곱하기 피해 과실수 곱하기 수잔. 이게 됐단. 그러니까 실제 결과주 수를 해야 돼. 그래 이제 실제 결과주 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줬어요. 자, 요게 잘 나오다가 7회인가 8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이후에 안 나왔어요. 이게 참 좋은 문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따지는 문제, 괜찮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실제 결과주수 어떻게 하느냐? 상기 조사일자 기준이야. 그러니까 가입일자 기준이 아니라 고사일자. 자, 이 문제도 제가 그 실력 문제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변경된 게 없어요. 그거는 자, 가입일자 1월 14. 그 다음에 조사일자 8월 18일. 딱 이렇게 표를 그리세요. 그래서 요자 실제 결과주수는 뭐냐? 요 날짜 기준으로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예요. 요 날짜 기준으로 주고 있으면 여기도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니까 이거는 실제 결과주수에 제외해야 돼. 1월 14일째 일사는 무조건 제외해야 돼. 근데 자, 어느 때 이제 살아있어요? 이날 기준으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문은 8월 18일 이후 살아있어. 여기에 살아있는 게 430주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은 거는 고사 내지는 미보상 고사예요. 고사주수 내지는 미보상 고사. 즉, 보상고사, 미보상고사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고사에서 주건, 즉 보장하는 재해로 주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주건 다 더해줘야 돼. 왜?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430에다가 이제 죽은 거 더해줘야 돼요. 근데 2025년 1월인데 요거는 무조건 아무 필요도 없어. 2월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나무수. 이거는 고사주수예요. 고사주수. 그죠? 2023년 3월에 죽었으니까. 따라서 30은 더 해야 돼. 이제 실제 결과주수.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 그럼 보상고사가 아니라 미보상고사야. 죽기는 죽었어. 그러니까 실제 결과주수에는 더해주고 고사주수에는 안 더해져. 고사주수에는 안 더해져. 미보상주수예요. 미보상. 그 다음에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과량 현재 역시 미보상.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죽지 않았으니까 안 더해져. 따라서 실제 결과주수 500이네. 70, 500. 그 다음에 고사주수 얼마예요? 고사주수 40이네. 40. 그러면 조사대상 주수는 어떻게 돼요? 조사대상 주수는 미보상 주수가 바로 미보상이 40하고 10주고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가 또 20주 있어. 요거 다 빼면은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 나왔고 바로 요거 나왔으니까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실제 결과 주수 얼마예요? 500
30분의 바로 고사주스 얼마? 40. 수학기 잔여량 수학기 잔여량 비율은 자, 수학기 잔여량 비율은 어떻게 했나요? 수학량 잔여량 비율. 자, 여기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빨리빨리. 15일 이내 집중호우로 발생했어. 그러면 1-30분의 15. 그러니까 0.5란 이야기. 0.5 더하기 500분의 조사 대상 주수 몇 개요? 500에서 40, 50, 20 빼면은, 그죠? 빼면은, 뭡니까? 40, 고사. 30이네, 30. 고사 30, 죄송. 30 어쩐지. 30, 20, 50. 100주 빠지네. 그러니까 400이네, 400. 곱하기, 총 과실수학계 450. 피해 과실수 150. 수학기 잔여량 비율 0.5. 요거예요. 여기다 1- 미보상 안 해요. 왜? 과실손해 피해율이기 때문에. 피해율이면 1-. 그 다음에 꽃피해줘서 없었으니까 그대로 되는데 과실손해 피해율이니까 아니다. 국어 공부가 2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답 맞춰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이렇게 정통적인 문제 요거는 이제 반드시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화 후 집중을 꽃 피해를 셌어. 꽃 피해를 하고 꽃눈 피해, 꽃 피해 둘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하고 수학계에도 또 과실손해 조사를 했는데 이제 사고일자, 수학계 실자 여기로 자녀 수학량 비율하고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 줬고 그래서 이제 고사 주수 구하고 이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 비율 30% 줬고 자, 블루베리의 자기 부담 비율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은 얼마예요? 20%. 25년도에 왔기 때문에 아직 3년 요건을 못 채워. 3년 요건 채워야 10% 갈 수 있고 2년 요건 채워야 25%. 최소 여기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꽃눈부터 따져야죠. 여기에 480분에 336 하면 꽃 고사율, 그 다음에 꽃눈 고사율, 그 다음에 꽃 고사율은 700분의 420.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최종 꽃 고사율은 어떻게 해요? 요거 더하기 1- 더하기 요거 700분의 400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바로 여기가 꽃눈이 바로 0.7이 나오네요. 0.7. 그다음 여기는 0.6이 나오네요. 0.6. 그러면 이제 바로 0.7 더하기 1-0.7 요거는 요거에 대한 거니까 여기다 곱해줘요. 그러니까 0.6 최종꽃 고사율. 그러면 최종꽃 피해율은 여기다가 최종꽃 피해율은 여기다가 가중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0.88이 나오네요. 0.88. 0.88이면 가중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네, 여기. 88. 그래서 0.9. 이 표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꽃 피해율은 바로 최종꽃 피해율은 0.88 곱하기 하니까 0.792, 79.2%. 그래서 최종꽃 피해율은 79.2%예요. 그러니까 0.792 더하기 1-0.792 곱하기 여기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 1- 미보상 비율 이제 요게 이제 최종 피해율이죠. 그죠?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페이크. 속이려는 거고, 여기는 필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요것만 있으면 돼, 요것만. 요거 없으면 이제 표본 따져가지고 해야 되지만, 요게 있으니까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요걸로 이제 다시 따져요. 다시 변동. 그래서, 바로 이제, 피해 가시수 1000분의 6. 그러니까, 1000분의 6에, 1000분의 600. 0.6이네, 0.6. 0.6. 그러니까 0.6에다가 수학기 잔여량 비율은 뭐였어요? 역시, 수학량 잔여량 비율. 사고일자, 수학일자. 여기서 하니까, 역시 또 15일 있네, 15일. 15일이니까, 이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30으로 나누려면 참 이제 소수점 떨어지니까 15로 했어, 그냥 15로. 그러니까 역시 0.5. 0.6 곱하기, 0.5에다가, 여기 이제 기본 형태에다가, 실제 결과지수 400에, 몇이에요? 400에 조사 대상 주수 하면 50, 80. 기수학 잘 봐야 돼요. 100 빠지니까 300이네요. 300에다가 또 이제, 뭐냐면 400에 뭐죠?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 100 빠지니까, 고사주수 여기는 고사주수. 고사주수 곱하기 0.5.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 과실손해 피해율은 28.75. 하고, 여기 이제 문제 다시면 꼭 끝이란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넉넉 잡아 1차 시험 끝나고부터는 계속 답안지 쓰는 연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안지 쓰는 방식은 답은 무조건 맞으면 요 과정은 최소화하세요. 최소화.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들은, 채점위원들은 굉장히 너그러우세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에 비춰서 정말 막 급해가지고 막 날림으로 써도 답은 맞으면 웬만하면 감점 없이, 저는 이제 감점을 좀 많이 당하리라고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맞은 거는 예외 없이 15점을 주셨어요. 예외 없이. 답이 틀린 거는 이제 얄짜 없고, 그거는.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얄짜 없어, 답이 틀린 거는. 그러니까 답이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전혀 안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을. 그래서 한글 쓸 거는 거의 안 써도 돼요. 숫자만 다 쓰면 돼, 숫자만 다 쓰고, 끝에는 답인 걸 표시해 줘야 되니까, 끝이라는 말 써주세요. 끝이라는 말. 물론 아마 저는 끝까지 썼는데, 이거 안 써도 답을 줄 겁니다. 하지만 연습하세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시험장에서 안 쓰게 돼. 그러면 이제 11월 20일까지 불안한 거예요, 이제. 8월 31일, 9월 1일부터 발표 날까지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끝 쓰는 연습.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부터는 계속 2차 시험 답안지 형식, 저도 이제 그거 여러분 인쇄할 수 있게 다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요거 답안지 양식 인쇄해가지고 꼭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은 최대한한다. 지금 이렇게 계산 과정을 자 이렇게 써주는데 여러분 이거 전혀 쓸 필요 없어요. 전혀 쓸 필요 없고 그냥 요 과정만 간단하게 이런 것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이거 쓰는데 시간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 하고 이렇게 꽃 고사율 0.7, 0.6 요렇게만 쓰면 요렇게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빠르신 분은 좀 써도 되고 근데 이렇게 다 쓸 필요 없다. 보험금 이걸 기억코 수학 감소 보험금 할 필요 없다. 예. 요런 건 써야지. 요런 거는 과실손해 피해. 그래서 답안지 쓰는 연습도 맹렬히 하고 답은 맞히되 최소한 간략하게 한다. 최소한 간략.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 깎일까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해보니까 작년에 출제위원께서 작년 그렇게 채점위원께서 너그러우신 거 아니겠죠, 작년. 그러니까 답만 맞은 거는 아무리 날림 쏘고 해도 점수 다 줬어. 그러니까 꼭 우리 때만 그러는 법 있어요. 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답안지 쓰는 방법을 연습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최종 꽃 피해율 3점, 블루베리 경과비율 여기 잘 봐야 돼. 수학기 잔여량 비율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아, 경과비율도. 0.5. 과일 손해 피해율이에요. 피해율 4개나 돼, 4개. 하나, 둘, 셋, 4개 다 써야 돼, 4개. 문제 건성건성 읽지 마시고 꼬박꼬박 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블루베리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혹시 안 나와도, 저기 하지 마시고, 80%가 나옵니다. 감귤 70% 이번에, 무화과는 5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자, 그러면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바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복분자, OD, 무화과. 해서, 복분자와 OD는 나왔기 때문에 기본하고 기출문제만 할 거예요. 여기는 문제 새로 되지 않고 기출문제만 10일에 기출문제만 해보고 이제 무화과는 한번 새로 또 문제 만들어 봐가지고 이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희박하겠죠. 자,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